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1월 20일 오후 2시 10분이에요. 미스터 마켓 시장을 이기는 전략. 오늘은 실전기법을 종합 적용해서 강력한 종목 장세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 앤드 지금은 왜 돈을 벌 수 있는지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시그니처가 됐어요. 이게 아침에 9시 24분의 시세고요. 기존의 10월달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아침에 뻘겠다가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시퍼스름하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고 대신 이쪽 왼쪽 여기 반도체 핵심 1등부터 6등 주식하고 밑에 있는 쪽 그간의 소외주라고 보면 돼요. 이쪽을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자동차 쪽이 약간 눌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탄력이 나오지 않고 삼성 SDI나 아니면 여기 두산퓨어나 하나오션 같은 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진 낙폭과대 주식입니다. 과대 낙폭주가 아니고 낙폭과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로봇이고요. 여기가 AI 섹터인데 AI는 메타버스나 이쪽까지 같이 포함해서 내가 보여줄게요. AI나 메타버스가 포함된 이쪽은 엄청 세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는 너무 좋아서 얘기하기가 곤란할 정도. 그 다음에 요게 2시 5분 좀 전에 이종복이가 뜬 겁니다. 오히려 추세가 강화됐지 종목들이 흐르지 않고 있다. 지수는 저항권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능적으로 이종복 스타일이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본능. 이번 주 지수 전망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지난주에 봤으면 다 약세나 혹은 뭐 조정권 예상한 사람이 훨씬 많았을걸요? 지수 어쨌든 선물 336 넘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코스닥은 급등입니다. 확인하셨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난주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시장 전략에 이거 굳이 화면 잡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짧게 갈 거예요. 거래소는 단기 저항권이고 코스닥은 지지권인데 시장이 그렇게 출렁거리는 변동성은 없고 코스닥이 좋다는 말이다. 얘기 좀 해줬어요, 여러분. 여기 확실하게 이런 거는 좀 내가 잘 보이게. 향후 상승 여력은 코스닥이 유리. 분명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스터 진단의 다음 주 전략이나 이종복의 방송이 무엇이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했으면 지난 폭락장에서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것이고요. 지금 이 날라댕기는 종목들 다 여러분들 수익이 되지 않겠냐 정도 이종복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기본적인 건 순서에 입각해서 좀 얘기해 줄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 지나간 것을 해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나는 이 바닥에서 20년을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걸 해설하는 건지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건지 나는 금방 알아봐요. 이토마토의 여인수, 김복만, 마제스터 이런 전문가들이 지나간 걸 해설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주장하는 스타일의 전문가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갈게요. 지금 보면 나도 차티스트라 지나간 것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미 미래를 예측하고 나의 의견을 준 뒤에 이번 주에 확인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또다시 일주일치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한 5분 동안의 요점은 뭐냐. 지나간 것 같고 이래서 빠졌네 저래서 빠졌네 얘기해봤자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매수냐 관망이냐 매도냐 아니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뭐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추가 매수냐 관망이냐 이런 의견을 제출하는 테레비 보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요거만 얘기해 줄게요. 이게 11월 15일 날 이 시장의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향후의 시장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요게 실시간으로 이종복의 능력 발휘를 옵션 가격 구조 플러스 외국인 수급을 환율이 중요하다고 하고 달러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설명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현물은 원래는 한 2조 얼마가 있었지만 내가 그걸 딱 중간치로 잡은 거예요. 1조 내외. 그 다음에 선물은 1조 5천억 내외의 매수 여력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이후의 시장은 12월 첫째 주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으나 매수가 맞고 상방이다 라는 얘기를 했단 얘기인데, 이토마토 시청자들은 이것을 실시간으로 들었으면서도 이거 기억 못하고 있죠? 이토마토 PD도 아마 이거 기억 못하고 있을 거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 앵무새처럼 읽고 있습니까? 그 위험한 시장에서 지수 11월 달, 12월 달로 가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장 빠질 때 내가 방송을 빠지면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하겠고, 분명히 11월, 12월로 가면서 지수 올라가 있는 거 보라고 하면서 붙잡아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지난주에 지수가 335까지 왔음에도 12월 첫째 주까지 돈 버는데 지장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실시간 수급 필살기를 피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립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립박수 나옵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이야기한 증거고요. 28,000명이 받고 좋아요 1,500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의 좋아요 2,800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그리고 종합이 1차가 335고 2차가 340에서 342쪽. 여기가 올라간 주식 비중 축소해야지 되는 자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환매수할 수 있는 물량은 1.5조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외국인들은 6월달 이후에 포지션은 하방 포지션이었지만은 지금 상태는 구조적인 이슈,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자들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음도 이야기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맞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했던 시장을 지금 비교 분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한 카트 끝내고 목에 힘 좀 주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무리 없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한 건 좀 읽고 갈게요. 그러면 현재 시간 지수의 위치, 급락 후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고 수급은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괄호하고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괄호 닫고. 근데 저들은 지금 주식을 사기보다는 선물을 사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340쪽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난 것은 또 밑에서 사기 위해서, 무서워서가 아니고 또다시 밑에서 사기 위해서 비중 체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도주는 반도체가 주도주였는데
2차 전지가 나도 주도주야라고 하고 싶어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인공지능 로봇은 주도주가 맞고요. 오히려 틈새적으로 그쪽 섹터에 낙폭과대 주식이 더 잘 간다.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세 개에서 4개 종목으로 압축을 하는 게 좋은데 340 위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종목 수는 많은 게 나쁘지는 않고 340단 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챙길 거 챙기고 하면서 약간 압축을 하면 좋을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어떤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증권 전문가 못 봤죠? 못 본 게 아니고 아예 없을 거려. 이렇게 얘기하고 틀리면 나 방송 접으면 되지 뭐 나는. 어차피 일반인들한테 나 방송 접을 거라고 대충 얘기했는데 뭐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나는 내가 방송을 접더라도 명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헛발질을 안 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자, 12월 고용지표 전까지는 종목 장세 강할 것. 이게 이종복 스타일이에요. 보통 수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한다. 요거 보통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하는데 그게 어쩌라는 건데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방송 출연을 하는 자들이면 사명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맞고 틀리는 건 가봐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요거는 내가 좀 이따 이 토마토가 썸네일을 못 쓸 수 있으니까 요건 좀 이따 하고, 요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나는 이종복, 내 이름에는 빨간색을 안 쓰는 사람이고요. 이종복이한테 형님 소리 쓰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 이종복은 테마주로 종목을 보지 않고 섹터로 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좋은 주식들 중에 개별적인 종목들은 내년 총선과 관련된 테마주가 많아요. 종목 장세라고 해서 무턱대고 총선과 관련된 주식을 추격 매수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월 달에 2차 전지 못 사서 안 달랐던 사람들 거기다 질러놓고 나락으로 간 경우 있죠. 이쪽 총선 관련주도 그렇게 하면 그 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확정형으로 얘기합니다. 차라리 총선 관련한 테마주로 움직이는 주식을 할 바에는 2차 전지를 사라. 차라리 총선 관련주로 날라다니는 주식들을 쫓아 들어갈 바에는 제약주를 질러라. 내 의견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총선주 쫓아다니다가 미스터 진단에서 그 정수리에서 매수하고 질문하면 나는 이 얘기합니다. 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꼼꼼히 살펴야 투자에 유리하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 말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내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마켓텐에서 얘기했는지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에 관해서 좋은 뉴스는 한 개도 없고 나쁜 뉴스만 나왔던 이유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종목장이 활개를 치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목장이 활개를 치면 개별 종목에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내야 사람들이 그걸 볼 것이고 앵무새처럼 여기저기 방송에서 그쪽을 부각시키면 사람들은 그걸 볼 거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반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주식은 붙어서 짧게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짧게 매매를 하면 좋은데 차라리 일반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전문가 입장으로 사명감으로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종목장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때 다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안 좋은 기사를 내보내면서 주식을 밀어제낀다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과거에는 역발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역발상도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역발상을 언제 하는 거냐? 변곡점에서 하는 거예요. 변곡점에서. 근데 지금도 일종의 단기 변곡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교통정리 되셨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수가 거래소는 단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나와도 짧은 기술적 조정이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려면 12월 고용지표까지 가야 거기서 고점에서 미를 때 미르는 거지 그전에는 종목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얘기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야간 강연방송 끝났고 할인 이벤트 끝났으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원래 상호간에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건데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토마토에서 전문가 생방송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실력 발휘를 하고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뭐 사람들이 관심 갖고 그러는 건 당연지사잖아요. 근데 그걸 후벼 파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이 적중률이 높아야 나중에 어쨌든 간에 매출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갈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도 11월 야간 강연방송 적극 참여하라고 한번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지수 흐름을 저때 저 당시 실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11월 13일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9월 5일, 9월 19일 날은 여러분들한테 4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했어도 안 좋은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는 4분기에 좋을 걸 얘기를 한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자, 그냥 이쪽으로 갈게요. 10월 말, 그 다음에 11월 13일이거든요. 여기에 달러 환율에 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얘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달러가 103달러를 이탈하게 되면 게임 오버라고 하면서 주식에 좋다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11월 13일 날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지금 달러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거는 좀 이따 요거 넘어간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죠?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향후 10일 동안은 반등이 이어지는 시장. 그러면은 11월 13일에 10일이면 실거래일수로 2주예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한 게 얼마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1차적으로 이야기했던 335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야기하는 340에서 343 구간. 그러면서 현재 흐름은 322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지를 바탕으로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반등 시도가 맞음. 여러분, 그죠? 이거를 저기서 들었어야 된다는 거거나 저기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요렇게 밀려갈게요. 기대 수익이 높은 쪽은 2차 전지. 그러나 2차 전지는 지수가 가야 수익이 커지니까 2차 전지는 지수 지지권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좋은 쪽인데 조종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로봇, AI,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는 옥석 가려지는 중이고 제약주는 선별적으로 시세 분출 중. 나쁜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저때 봤으면 지금 날라다니는 수익은 다 여러분들 거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광고 나오면 거기서라도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는 현금 100 주식 비중 얼마 얘기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데
장 빠져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주식이 안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주식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 비중 얼마, 현금 비중 얼마 하시오라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또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 얘기하고 이제 지금부터 지수 분석과 이제 섹터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요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토마토 PD? 아니면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증권 방송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그것도 1시간 동안 10분, 20분도 아니고요. 이런 방송 이토마토가 유일하고요. 이토마토한테 짜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성격 보면 알죠? 나는 이빠른 말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 주식 제대로 하려면 토마토 방송 보세요. 토마토 방송. 내 이름 석자로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수 분석이에요, 여러분. 지수 분석.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간략하게는 얘기해 드렸는데 지수가 왜 지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 10월 달까지는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는 얘기를 강조했다면 지금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한 지 지금 3주째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타이밍이 11월 1일 날 뭔 말인지 모르시면 지금 주식 사란 얘기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내가 그 화면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거 보면 나와요, 여러분. 11월 1일 날 미스터 마켓 초반부에 그림판 띄워놓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미스터 진단에서 했던 말의 핵심 요점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스닥은 연초부터 올라갈 때 이미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연초부터 7월 26일까지 종합이 80%가 폭등했던 거예요. 이거 완전 크레이지죠. 그러면 2023년 최고의 주도주 해갖고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동부하이텍도 그때는 얘기했었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서 올 1월 중말순 때까지예요. 거기서 질렀어야죠. 그 다음 그때 이종복이가 허구한 날 얘기한 건 리튬 관련주, 포스코 퓨처, 그때는 리튬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그때는 리튬이 아니었어요. 포스코 엠텍이었어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전체 기업으로 바뀌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인지 어딘지 그 리튬 호수인지 리튬 광산인지 그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2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들이 70만 원까지 보통 5배에서 10배가 올라갔으면 거기서는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초부터 1분기, 2분기까지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안 사고 있다가 왜 해필이면 7월 달에 거기다 몰빵해놓고 고생을 했냐. 지수가 80%가 폭등했는데 뭘 먹을 게 있다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던 주식이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이 넘게 났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사야지. 그 타이밍을 잘 맞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래소는 그 기간 동안에 21%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4배가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조종장에서 거래소가 적게 빠질 수 있다는 건 이건 상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10월 달에 빠질 때 거래소가 적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코스닥은 80이 올라갔고 나락으로 갔고 거래소는 적게 올라갔는데 같이 나락으로 갔어요. 그러면 시장을 안정권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안 좋은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코스닥이 먼저 잘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거래소가 일단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래소가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래소가 더 잘 간 건데 그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가 먼저 올라가면서 분위기 잡아주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공매도 얘기 나오면서 한번 날아갔는데 이거 아니잖아 해갖고 원래대로 다 내려왔고 이제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 결론은 현재 구간은 그간의 소외주가 주목받는 시장.
이 그간의 소외주가 주목받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시점을 어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고 얘기해 주는 거냐면 12월 첫째 주 목요일이요. 그럼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면요. 웬만큼 주식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시황을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먼저 퍼뜨린 사람이라는 얘기 또 해고 갈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뭐라 돼 있냐면 이게 미스터 진단 전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주도주 장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다시 주도주 장세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앞에 나온 글자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연말까지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라면 지금 사라고요. 나중에 날아간 다음에 쫓아 들어가고 또 어떡하냐고 물어보지 말고. 요 얘기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피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같은 건데 그렇게 폭등을 하고 원래대로 다 밀려 내려왔으니 처음에는 어디가 먼저 올라가겠어요? 이제 같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올라왔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여기서 우리가는 내가 아니고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60여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 60여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 4, 5일 만에 반을 올렸다.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0여일 동안에 하락을 해놓고 4, 5거래일 동안에 절반을 올렸는데 다시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다시 올라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시 올라가겠죠? 그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도 이 올라가는 게 빠르게 올라가 갖고 만약에 여기 코스닥 150 기준에 1350에서 1400 쪽으로 또 빠르게 올라갔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60여일 동안 하락을 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움직였는데 절반을 올려놓으면 계속 가겠습니까? 다시 쉬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시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살라면 지금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시장 파악이 80%예요, 여러분. 시장 파악이 80%.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밀렸을 때는 낙폭과대 우량주, 그 우량주가 초우량주가 뭘까요, 여러분?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2차 전지의 포스코, 뭐 에코프로, 뭐 인공지능 로봇은 내가 얘기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빼는데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거의 우량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그런 상징적인 주식들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등 그런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종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장이 급락을 했고 그런 종목들이 급락을 한다. 그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이번에 또 한번 느끼고 가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놓고 요 지수의 밴드 플러스 그 다음에 종합의 이런 흐름은 시간이 허락하면 계속 얘기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마켓 10 10시 45분 방송이 10시 57, 8분 사이에 거래소 지수 분석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코스닥 지수 분석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좋아요라고 하겠죠. 그러면 유튜브 그 핸드폰 밑에 지금 핸드폰 보는 사람들 그 손가락 이렇게 있는 거 누르세요. 그거라도 좋아요 원하면. 자, 이게 지금 코스닥 150이고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스닥 시장의 주추세는 이게 주추세고요. 여기까지도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말고 그릴 수 있는 주추세는 요거거든요. 지금 요게 깨지면서 주추세가 언더슈팅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추세가 나올 수 있는 선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이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이건 추세를 죽이는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기준 양봉과 21선 된고 자리가 최악의 경우 빠질 수 있는 지수대, 그 다음에 이걸 딛고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지수대는 여기에요. 그게 1400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게 되면 1300, 여러분들 정확한 숫자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마우스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눈도 아프고.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 지수 얘기하다가 웃음 터졌어요. 지난주 미스터 마켓까지 보면 아침에는 얼굴이 퉁퉁 붓다가 미스터 마켓 하는 시간에는 얼굴에 빛이 났던 사람이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은 얼굴에서 빛이 안 나지 않나요? 얼굴에서 빛 안 나죠? 아, 씁쓸합니다. 근데 나는 이통화도 PD가 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지는 몰랐습니다만, 내가 어제도 오늘 아침 6시 20분까지 잠을 안 잤습니다. 시장 보느냐고요. 오늘 아침 6시 20분까지예요. 그리고 언제 잤는지 모르게 일어나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주식은 노력한 만큼 명예도 찾아오는 거고 수익이 찾아와요. 단기적으로 1310이 단기적인 저항이고요.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근데 나는 저건 당연히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뭉퉁구려서 얘기할게요. 요런 게 나도 어려워요. 1350에서 1400 정도까지가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체크해야지 되는 지수대입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 보면 돼요. 전문가님, 만약에 여기까지 안 가고 밀리면요, 주식 비중 왜 체크합니까? 더 사야지.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요? 당연한 얘기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1300 여기에서 1400 언저리로 왔을 때 대신 1310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좀 하고요. 1300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종목을 다시 따로 봐야 되고요. 그전에는 2차 전지, 로봇,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제약 등 다 좋다. 다만 반도체는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등 최근에 급등한 반도체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수는 보류고요. 조정받으면 그때는 적극 매수. 다시 말하면 반도체는 현재 위치에서 조정을 받지 않으면 적극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해설할 필요는 없죠, 전문가가. 조종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AI, 제약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방송에서 이렇게 눈에 쌍꺼풀 만들어질 때까지 인상 쓰면서 방송하는 사람 못 봤죠? 어쨌든 나는 11월 27일인가쯤 이토마토 개편되면 이 방송 빠질 겁니다. 대신 미스터 진단 마켓텐 출연하니까 도망갈 구멍 없어요. 정확한 의견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고, 무릇 전문가라면 변곡점에서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해야 전문가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암호 주식이나 질러놓고 에이 장 좋다며 막 이런 얘기는 상호간의 예의는 지킵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이종복이가 이야기하는 주식들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들 주식이면 충분합니다. 그쪽에서 공격 들어와도 이쪽에서 방어됩니다. 대신 올라가면 어쩔 건데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 공격적인 방송 진짜 오늘로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나도 이제 수요일부터는 보통 수준의 전문가로 방송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얘기도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어떤 설명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적으로 말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절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조절하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10월 달에 이 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1월 달, 12월 달 가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건 제정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방송을 했어야지 정상인 거죠. 근데 나는 내 목을 내놓고 방송했고요. 지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울분을 표출하는 거죠, 울분을. 더 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수 고점에서 쫓아들어갈 리스크가 있어서 그냥 요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은 거래소 단기 저항,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목표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지금은 어느 쪽에 주식을 공략하면 수익이 나는지 얘기했으며, 코스닥 지수 저항, 목표치 얘기했고, 어느 쪽을 공략해야 수익이 나는지 얘기했다라고 보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위주로만 얘기했으니까 반도체 쪽에 지금도 괜찮은 쪽 한번 볼게요. 동부 하이텍은 지금 괜찮은 쪽이에요. DB 하이텍. 이런 주식이 지금 매수해도 되는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만 거래가 터져야 6만에서 6만 5천 원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이 종목의 동부 하이텍에 대한 의견이 기본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보통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뭐 만약에 밀리게 되면 뭐 저기 할 수도 있지만 손절선은 5만 2천 원 보고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제시합니다. 이게 오히려 보통 수준인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그 말 속에는 위로 쳐올려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바닥 탈출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닥 탈출형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1차 상승 후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N자형의 목표치를 분석을 하면 6만 5천 원까지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이 말을 안 했어도 내 말 속에는 그게 표현이 돼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고요. 요건 특징으로 얘기해 볼게요. 요새 AP 시스템 같은 주식 보세요. 기가 막히게 날라갔죠. 오히려 한미 반도체는 옆으로 기고만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든지 주도주가 좋은 건 아니에요. 주도주가 올라올 만치 올라가거나 단기 저항권에 붙으면 그건 죽어도 안 가요. 오히려 이렇게 그간의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이 쉬니까 AP 시스템 같은 주식이 돌아가면서 날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거 하락 추세 돌파하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AP 시스템의 이런 정도 위치에 있는 주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수를 하면 차기 저항선인 19,000원에서 19,500원, 2만원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게 뭐죠, 여러분? DB 하이텍이 유사한데 이거는 레벨우가 한 급이 높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PCB에 지금 대덕전자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덕전자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대로라면 2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인 이 차기 이평선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본주들은 주춤주춤 거릴 때 이제 PCB 쪽이 양호하게 움직이는 거, 이거 29,700원까지도 올라가겠네요. 여러분, PCB 쪽. 그 다음에 심텍은 60일선 저항이니까 이걸 지금 사면 이게 지금 사면 단기 저항에서 매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듣고 이걸 팔아버리라는 뜻도 아니잖아요. 내 말은 PCB가 좋은데 심텍은 지금 사면 저항에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지에서 매수하기를 노력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코리아 서키트 내가 가끔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그들 주식들을 AP 시스템하고 되게 유사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바닥권이다. 살려면 이런 걸 사야죠. 대신 이것도 거래가 터졌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PCB는 지금도 좋다는 얘기 해드렸어요, 여러분. PCB는. 그리고 지금 50분이니까 포스코하고 이쪽 조금만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포스코보다 여기 지금 보면 포스코를 할까요? 아니면은 밑에 있는 장비과를 할까요? 여기 이토마토 PD 어느 쪽을 추세 패턴 분석을 할까요? 지금 말이 전달이 안 되나 봅니다. 그러면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타이밍 늦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미스터 진단할 때 15만 원대로 오면 숨도 쉬지 말고 추가 매수. 맞죠,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근데 안 밀리잖아요. 근데 이게 15만 원대로 왔을 때는 숨도 쉬지 말고 추가 매수 의견을 주면서 얘기해 준 게 아무리 못 가도 18만 원이라고 했는지 20만 원대까지는 올라가는 쪽으로 내가 보고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잘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게 추세 패턴이 양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과의 흐름을 갖는 주식이 현 시장의 추세 패턴이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약과의 셀트리온은 이미 올라올 만치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쪽을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SK 바이오팜이었나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신규 매수를 질문했을 때 지지권 83,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내려올 거예요, 아마 이런 것도. 이것도 지금 보면 추세 패턴이 양호한 축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으니까 조금만 더 갈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지금 추세 패턴이 양호한 쪽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넘어왔어요. 포스코 퓨처를 보세요. 이 주식은 지금 60일선이 아직도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죠. 이거는 추세 패턴이 양호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닥을 만들고 있어도 2차 전지라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주식이고 차기 이평선이 60일선이 저항의 역할인데 물론 중간에 241선이 저항의 역할로 되는 선은 31만 4,700원 정도가 보이긴 보이네요. 저기가 저항이지만 이쪽은 정통성을 겸비한 업종의 대표주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살려면 지금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패턴이 양호한 쪽은 21선, 61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배열로 가면서 이제 막 정배열 초입 국면에 있는 쪽이 추세 패턴이 양호한 거고 그런 주식은 현재가에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성이나 하나마이크론처럼 이미 자체적으로 추세 패턴이 완벽하게 올라간 주식인데 이것도 1차적으로 21선 지지권에 오긴 왔으나 이쪽은 낙폭과대가 아니기 때문에 낙폭과대가 움직임이 좋으면서 지수가 세게 못 갈 것 같을 때는 오히려 요런 게 조금 더 밀릴 수 있어가지고 차기 이평선이 61선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선이 지금이고 차기 이평선은 여기에 있고 기준 양봉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요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죠, 여러분? 요럴 때 현재가 매수를 강조합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거 채팅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분할 매수, 3분할 매수. 아시겠어요? 그러면 분할 매수, 3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안 사잔이 올라갈 것 같고 사잔이 밀릴 것 같을 때. 근데 아까 로봇 관련주나 SK 바이오 같은 것은 3분할 매수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이종복이가 표현을 할 때 밑으로는 아마 쉽게 안 밀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가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갔죠.
종목을 사더라도 현재가에 매수하는 게 있고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있고 그 저점 매수를 3등분으로 나눠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이평선이 정배열이고 지지권에 있을 때는 그냥 현재 매수. 근데 이평선이 정배열이고 지지권에 있는데 단기간에 올라간 폭이 큰 상태에서 그쪽이 업종의 대표주라면 지수가 더 세게 갈 것 같을 때는 1차 지지에서 매수가 맞는데 지수가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 그럴 때는 2차, 3차까지 나눠서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할게요. 그리고 다시 저쪽으로 갈게요. 자, 포스코는 저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는 애시 당초 역배열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은 되게 넓고요. 거래량이 요새는 작지만 지금 이쪽에서 한 10월 말대에서 11월 달 사이에 터진 거래는 이전에 터진 거래를 압도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게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연말로 보게 되면 5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항이고 마디가가 55만 원이고 그 다음에 120일 저항이 60만 원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각각의 저항이고 연말까지 본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 다음에 이제 이 주식은 정배열이 아니고 역배열이죠. 이런 주식은 한 번에 매수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걸 분할 매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추세가 약하고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안사장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럴 때 쓰는 방식이 분할 매수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종복 의견은 삼성 SDI는 결국 연말로 가면은 이건 연말로 가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기 관점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중기 관점으로 최소 52만 원에서 조금 더 세게 가면 6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의견을 지금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종복 스타일 좀 아시겠죠?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 때는 현재가에 바로 매수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동부하이텍 같은 게 현재가에 바로 매수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평선 정배열이고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분할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장비과로 갈게요. 잠깐만요. 가만있어 봐. 에코프로 BM도 해야죠. 에코프로 BM은 또 포스코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자,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하는 방송을 봐야지 그래. 지나간 거 그냥 그죠? 해설하는 거 그거 봐서 뭐 도움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나는. 자, 지금 우측이 에코프로 BM이고 좌측이 포스코 퓨처입니다. 분명히 비슷한 것 같지만 추세 패턴은 달라요, 여러분. 에코프로 BM은 모든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포스코는 이평선 역배열에 이평선이 혼조고요. 시커먼 선이 241선이에요. 포스코 퓨처는 241선이 저항의 역할이고 61선이 바로 아래에 있고 그 다음이 121선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241선, 21선, 51선은 밑에 지지고요. 61선, 121선이 위에 저항인데 이 간격이 좁아요. 거래량이 늘면 에코프로 BM이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에코프로 BM이 주도주가 되는 거면 상대적으로 세게 가는 쪽은 나중에는 에코프로 BM의 확률이 높다 정도는 느껴지시죠? 대신 이건 조건부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늘면. 그러면 거래량이 늘면 얘가 세게 가는데 거래량이 안 늘면요. 얘가 오히려 이격이 뜨니까 얘가 잘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종목을 동시에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하나를 특정해갖고 뭐가 주도주고 뭐가 세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은 있으나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마무리해야 된답니다. 이 토마토가 썸네일은 알아서 쓰겠죠. 주식 투자자 여러분, 주식은 지나간 거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실시간이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입니다.